네,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벤팅과 스프링클러의 상호 영향이라고 되어 있죠. 벤팅이 이제 거실 제연에서의 연기 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기 배출을 하는 제연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 간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두 개 다 중요하죠. 스프링클러 설비도 중요하고 제연 설비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었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이 경우에 따라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프링클러가 제연 설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또 하나는 제연 설비가 스프링클러의 동작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문제점이라고 돼 있죠. 스프링클러가 제연 설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 그러니까 제연을 시키려면 연기가 충분히 뜨거워서 이제 상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스프링클러가 동작하다 보니까 연기가 냉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모크 로깅이라고 돼 있죠. 스모크 로깅, 연기층이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연기 배출이 되지 않는 경우, 요거를 이제 한 가지로 들 수가 있고요. 자, 네, 연기층이 하강하는 현상. 이번 내용, 요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제연 설비 배출량 감소로 연기층이 하강하는 현상, 스모크 로깅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연 설비가 스프링클러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요 그림으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환기구가 있습니다. 배출구가 있고요. 여기서 배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플럼에서 상승한 열기류가요. 이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요렇게 갈 텐데 얘가 이쪽으로 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쪽에 동작돼야 될 스프링클러 헤드는 동작이 안 돼버리고 일부 동작되지 말아야 될 헤드들은 동작이 되고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동작이 돼야 될 곳에 안 되면 여기 이제 불을 못 끄게 되겠죠. 방수 밀도가 부족해지겠죠. 이러면 화재가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또 여기가 개방이 되면 설비가 과부하라고 해야 될까요? 수온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환기구에 의한 헤드의 작동 지연 및 작동 헤드수 증가, 스키핑 현상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키핑 현상이라는 말이 있고요. 콜드 솔더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뒤에 앞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스키핑은 스키핑이 무슨 말이죠? 건너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작해야 될 헤드가 동작하지 않거나 동작하지 말아야 될 헤드가 동작하거나 이제 이런 현상을 스키핑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콜드 솔더링, 이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가멸부에 납된 부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솔더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헤드가 너무 가까이 설치가 되거나 이렇게 아니면 경사지붕이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헤드에 직접적으로 다른 헤드에서 분사된 소화수가 직접 헤드 가멸체를 때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콜드 솔더링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이 헤드가 개방이 안 되는 현상이 나와요. 이걸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아예 다른 현상이라고 설명하면 좀 안 맞는 것 같고, 스키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지금 설명한 이런 경우, 제연 설비가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콜드 솔더링 현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연 설비 악영향, 콜드 솔더링,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은 공간에 표시 온도가 다른 헤드를 만약에 사용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표시 온도라는 게 헤드가 이제 개방되는 온도죠. 그게 이제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스키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로, 콜드 솔더링, 그리고 제연 설비에 의한 악영향, 기타 이제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책. 화재를 제어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계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스프링클러의 냉각 및 혼합작용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기구를 설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아서 잘 하는 거죠. 근데 알아서 잘 하라고 법에서 규정된 어떤 규정이 있어요. 국내 규정 중에. 이걸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103B면은 이게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ESFR이죠. 거기에 이제 이런 기준이 있어요. 스프링클러 기준에 보면 아래에 있는 기준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책을 보시면 공기의 유동으로 인해 헤드의 작동 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자, 이게 무슨 기준이냐면 환기구 관련 기준이에요. 만약에 ESFR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환기구는 공기 유동으로 인해서 헤드 작동 온도에 영향을 안 끼치게끔 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안 되게끔 하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화재 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 장치를 설치하지 말아요. 아예 환기 장치를 감지기와 연동시켜서 동작을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자동식 환기 장치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 작동 온도가 180도씨 이상일 것.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헤드가 개방될 만큼 충분히 개방된 다음에 동작하게 해라. 굳이 할 거면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NFSC 103B에 있는 이 환기구 관련 기준은 앞서 언급했던 이런 거죠. 재현 설비가 또는 환기구 등이 스프링클러의 동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제 뭐 좀 대책을 세워놓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벤팅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의 상호 영향을 이야기할 때 스키핑 현상이 있고 이제 요 관련된 법 기준이 있다. 이런 것까지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